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자신문 웨비나 전문 방송 올쇼TV 진행을 맡은 기자 오다인입니다. 최근 오픈소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디지털 전환, 클라우드 서비스 등을 위해 기업 IT 환경이 점점 더 오픈소스 중심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분야 전문기업 IBM과 함께 국내외 오픈소스 도입 현황과 효과적인 오픈소스 전환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발표를 위해 이상영 한국 IBM 실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런 방송이 처음이라서 좀 떨리는데요. 예, 한국 IBM의 이상영 실장입니다. 제가 IBM을 다닌 지 지난달로 한 20년이 지금 된 상황이고요.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 다니게 되었었네요. 저는 입사를 그러니까 그 시스템 엔지니어로 입사를 했었고요. 한 절반 정도는 테크니션으로서 일을 했었고, 절반 정도는 영업과 프리세일즈 일들, 그 다음에 오퍼링 개발 같은 일들을 담당해서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최근 한 5년 정도? 제가 10년 전에 사실 처음 만나긴 했지만은, 클라우드가 세상에 어떻게 보면 대세가 된 그런 상황이라서요.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은 클라우드와 관련된 오퍼링 개발, 그다음 전체적인 리딩 역할, 그다음 프리세일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발표는 약 40분간 진행됩니다. 발표가 진행되는 동안 질문 올려주시면 실장님께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문조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소정의 상품도 보내드리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국 IBM이 전하는 효과적인 오픈소스 전환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장님 좋은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예. 제가 이 발표를 처음에 의뢰받았을 때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들의 오픈소스의 어떤 부분들, 어떤 사례를 소개해 드리는 게 적합할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고요. 제가 지금 준비한 내용들은 초반에는 전체적인 오픈소스의 현황, 그 다음에 저희 도입 현황, 국내 현황, 국외의 현황들, 이런 부분들 설명을 드리고, 이후에는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지금 궁금하시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봤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것들이 실제 사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일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사례, 최근에 저희가 진행했던 실제 사례들의 자료를 가지고서 전체적인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장님. 네. 최근에 저도 오픈소스라는 말 굉장히 많이 듣고 있는데요. 네. 글로벌에서나 국내에서나 그 도입 현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좀 먼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제가 초반에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그냥 시작하기 좀 그러니까요. 몇 가지 제가 오픈소스에 대한 그동안에 좀 감명 깊었던 그런 말들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좀 그래프 이런 것들을 좀 추려봤습니다. 이 IBM 내부에서 저희가 받은 자료고요. IBM에서 조사한 부분들도 있고 다른 매거진이나 아니면 미디어에서 작성한 그런 자료들도 있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요, 이게 2016년도 opensource.com에서 언급된 말인데요. 자, 2016년 현재 오늘날 오픈소스가 미래다라고 말하는 거는 슬라이틀리하게, 그러니까 약간 틀렸던, 오픈소스는 이미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실제 저희 사례를 보면 지금 2020년 현재 상황에서 보면 사실 오픈소스가 이제는 어떤 옵션이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클라우드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필수 요소로 지금 자리를 잡고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려 없이는 디지털 혁신을 이루는데 굉장히 문제가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사실 지금은 또 틀린 상황이 됐죠. 두 번째는 이제 여러분 오픈소스도 핫하지만 AI 굉장히 핫한 주제죠. 제가 이 문화를 왜 뽑았냐면요. 제가 이 오픈소스라는 걸 처음 만났을 때가 학교 다닐 때 논문 준비를 하면서 처음 만났었어요. 그때 이제 AI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그 AI 공부를 했을 때 AI 결국은 전체적인 소스 코딩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코딩을 했을 때, 이거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정말 막막한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근데 그때 여러 가지 정보원들을 통해서 오픈소스라는 걸 처음 접했고요. 이건 정말 처음 봤을 때는 신세계에 가까운 그런 세상이었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런 도움을 통해서 제가 논문도 준비할 수 있었고,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클라우드와 관련된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자, 멀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전략에 있어서 오픈소스가 없이는, 오픈소스가 백본이 되지 않는 이상은 사실 전환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기존에 쓰시고 있던 상용 솔루션들 가지고서 그대로 클라우드로 가시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시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려를 충분히 하셔야지 사실은 오픈소스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그만큼 클라우드에 있어서 오픈소스는 기본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 오른쪽에 그래프를 보시면요. 좀 흥미로운 것들이 이게 이제 그 글로벌하게 오픈소스 컴퍼니, 오픈소스 회사에 대해서 투자 현황이, 그러니까 투자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그 표현한 그래프인데요. 보시면 2015년 현재 약 70억 달러, 그러니까 8조 3천억 원 정도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저희 IBM도 아시겠지만 작년에 오픈소스 컴퍼니 중 가장 이제 큰 컴퍼니라고 할 수 있는 레드햇을 인수를 해서 오픈소스 시장에 지금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죠. 여기서 보시면은 당시 2018년도 이제 글로벌 디벨로퍼 리포트, 그러니까 개발자들 리포트를 보시면은 84% 정도의 응답자가 폐쇄적인 상용 솔루션보다는 오픈소스 사용을 선호한다고 응답을 하셨고요. 92% 정도의 응답자가 오픈소스 툴이 소프트 혁신에서는 굉장히 필수적인 요소다라고 응답을 하셨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오픈소스를 왜 이렇게 핫하게 얘기를 할까요? 그리고 오픈소스 도입을 왜 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이제 저희 IBM에서는 이 가장 큰 효과를 혁신으로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오픈소스라고 하면은 대부분 이걸로써 비용 절감의 효과가 있겠구나라고 기대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저희는 그보다는 혁신을 좀 더 큰 가치로 생각하고 있고요. 자, 첫 번째 보시게 되면은 가장 혁신에서 가장 큰 부분이 어플리케이션을 애자일하게 개발하고 배포할 수 있다는 게 이 점이 가장 혁신적인 그런 점들입니다. 대부분의 이제 CI/CD 툴이나 데브옵스 툴들이 오픈소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실제로 이런 것들을 가지고 툴체인을 구성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런 툴체인 구성에 따라 가지고 전체적으로 개발 배포가 애자일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되겠고요. 자, 예전에는 개발 환경하고 운영 환경이 동시에 구현이 된다는 걸 사실 상상할 수 없었고, 개발을 한 다음에 어느 날 모든 사람들이 휴일이나 아니면 연휴에 나와가지고 테스트를 하는 그런 굉장히 힘든 과정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이런 부분들이 애절하게 진행이 됨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개발자들도 좀 더 편해질 수 있는 세상이 되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죄송합니다. 이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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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로 보시면은 이제 각 인더스트리에서, 그러니까 각 산업군에서 보면은 혁신적인 솔루션들이 다 나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기존하고는 다르게 오픈소스 형태로서 사실 배포가 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쓰기 위해서라도 오픈소스로 사실은 전환을 하셔야지만 이런 부분들을 이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밑에 있는 얘기들, 당연히 이제 솔루션들. 예전에 같은 경우는 상용 솔루션 건드린다는 건 사실 말도 안 됐지만은 지금은 소스가 다 공개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다 커스터마이징 하실 수 있고, 당연히 벤더 종속성을 살피하시거나 라이센스 비용을 줄이시는 효과는 당연히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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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 제가 좀 설명을 좀 더 드릴게요. 예.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95% 정도, 지금 현황을 보시면요. 이게 이제 2016년에 가트너하고 포레스터 리서치 조사 결과들이고요. 2020년에는 사실 이거보다는 더 오픈소스 사용이 더 커졌을 걸 예상이 되는데, 아직 제가 최신 자료를 받지 못해서 이 부분은 구체적인 자료가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이제 2000년대부터 사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프로젝트, 커뮤니티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었는데요. 사실 이제 보시겠지만은 95%들이 미션 크리티컬한 IT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오픈소스를 활용 중이고, 41%의 소프트웨어 사용 결정권자들이 되게 오픈소스가 중요하다는 걸 인지하고 계시고, 전체 64% 기업들이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이미 참여하고 계시고, 개발자들 70%가 오픈소스를 활용하고 있다. 2016년의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사용하시고 계시는 사실 여러 가지 핸드폰이나 아니면은 모바일 디바이스들, 거기에 사실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오픈소스는 이미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네. 저희가 사실 들고 다니는 이 자체가, 몸 자체가 오픈소스일지도 몰라요. 예. 아니 95%의 글로벌 IT 기업이 미션 크리티컬한 포트폴리오에서도 오픈소스를 도입했다 네. 하는 거는 굉장히 높은 비율인데, 네. 국내에서는 어느 정도로 도입해서 쓰고 있는지 좀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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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국내 상황을 설명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이걸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뭐냐면은, 저희 IBM에서 생각하는 오픈소스의 어떤 영역의 분류의 표입니다. 이게 보시면은 고전적인 IT 구조하고 매핑을 일단 시켜놨고요. 가장 대표적인 게 오퍼레이팅 시스템, OS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미들웨어에 대한 부분들이 있겠죠. 웹아스에 대한 미들웨어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런타임, 프레임워크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가장 사실 오픈소스 하면은 최근에는 가장 많이 떠올리는 게 데이터베이스의 전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인프라와 전체적인 인프라 구동에 관계된 영역들인 거고요. 그리고 이 보시면은 이 커서가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예. 전체적인 인프라 관리에 대한 보안에 대한 부분들에서 오픈소스가 많이 쓰여져 있고, 그리고 전체적인 모니터링. 자, 모니터링이 클라우드 왔을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 중에 하나겠죠. 그리고 이 자체는 이미 그 오픈소스를 다 구현이 되어 있는 상황들이고요. 이게 잠깐만. 예. 그리고 전체적인 그 빌드 툴, 그 개발 툴들 자체도 오픈소스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영역들에서 다 진행이 되고요. 최근에는 핫하게 이제 쿠버네티스나 아니면은 뭐 도커 기반의 어떤 파스 형태의 플랫폼으로서의 오픈소스가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말씀하셨듯이 이제 국내 오픈소스 솔루션 도입 현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앞에 글로벌 자료는 2016년, 18년 옛날 자료들이었었고요. 다행히도 이제 최근에 저 2020년에 저희가 IDG하고 같이 국내 오픈소스 도입 현황에 대해서 조사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네. 최신 자료라서 좀 더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보시면은 몇 가지 시사하는 점들이 있습니다. 그걸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왼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요. 국내 고객들이 오픈소스를 어떤 도입 단계에 가지고 있느냐를 설명한 그런 그래프입니다. 이게 지금 보시면은 오른쪽에 보시겠지만 95%의 고객들이 이미 오픈소스를 도입했거나 혹은 도입하고자 시도를 해봤다는 응답이 있었었고요. 95%는 굉장히 큰 숫자입니다. 뭐 거의 네. 저희가 만나는 고객분들 대부분들이 다 오픈소스 도입은 시도는 해보셨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그 중에서 이것을 도입해서 사용하시고 있는 고객이 약 40% 정도, 그리고 프로젝트를 시작을 이미 하셔서 지금 도입 중이신 고객들이 한 19%, 약 20%, 합치면은 60% 정도의 고객분들이 이미 오픈소스 도입을 시작을 하셨다는 결론이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고객의 한 17% 정도가 도입 예정이나 그다음에 20% 정도의 고객은 이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고 추진이 보류된 상황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걸 보시면은 40% 정도의 고객이 이미 사용을 하시고 이것을 확대하고 있다. 이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오픈소스 도입이 되게 적극적이고 향후에도 굉장히 이 시장이 커질 것이라는 건 당연히 예측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제가 이제 지명관계상의 그래프를 다 여기다 명기하지는 않았지만 한 가지 또 의미 있는 조사가 있습니다. 뭐 설명을 드리자면은 어떤 영역에서 오픈소스 전환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느냐라는 그런 조사도 있었었고요. 뭐 예상하시겠지만은 당연히 기존에 쓰고 있던 전통적인 인프라, OS, DB, 웹아스, 그러니까 미들웨어에 대한 해당 영역에서 오픈소스를 전환하는 고객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응답이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오픈소스 도입으로 인해서 축적된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서 이제 기존에는 고전적인 IT 인프라에서 시도를 해봤던 반면에 최근에는 이제 클라우드, 그다음에 뭐 아까 말씀드린 CI/CD, 데브옵스 같은 그런 애자일한 방법론으로서 전환에 있어서 오픈소스 도입이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다는 그런 경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은 좀 의미 있는 결과, 제가 봤을 땐 굉장히 좀 의미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오픈소스를 왜 도입하는지 여기에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당연히 누구나 생각하실 수 있는 게 오픈소스를 도입하면은 비용이 절감이 될 것이다. 당연히 그런 효과를 노리시고 가시는 게 뭐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64% 고객이 비용 절감, 여기 세 번째 보시면은 26%의 고객이 벤더 종속성을 탈피하는데 결국 이것도 비용 절감의 효과겠죠. 비용 절감은 뭐 어떻게 보면 오픈소스가 도입이 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근데 이제 그래프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약간 관리진, 그러니까 그러니까 C레벨 분들의 응답권을 좀 좁혀보면요. 상대적으로 응답이 여기 그래프에서 두 번째 응답, 비즈니스 변화에 따른 민첩한 IT 환경 지원에 대한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나 있습니다. 전체적인 응답보다는. 이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런 오픈소스 도입이 이제 그 관리진이나 경영진에서 보셨을 때는 단순하게 비용 절감이 아니라 이게 어떤 혁신을 위한 기반으로서 사용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네. 두 번째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세 가지 정도로 세 장 정도를 정리를 했고요.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픈소스 영역별로 도입 현황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서 왼쪽 그래프에서 보시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입이 가장 활발한 영역은 전통적인 인프라 영역, OS나 DB나 미들웨어 영역에
에서 그래프가 굉장히 뭐 39%, 30%, 38%로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 걸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자, 이는 어찌됐건 간 앞에서 보셨지만 비용 절감이나 벤더 종속성 탈피를 위해서 당장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영역이다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갔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향후에 이제 도입될 영역들은 보시면 이제 클라우드나 아니면 모니터링 이런 쪽이 굉장히 높은 편으로요. 아직 이제 제 생각에는 클라우드가 굉장히 대세긴 하지만 사실은 클라우드가 채택률이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법규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좀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글로벌에 비해서는. 그래서 이 영역에서는 이제 다른 전환 전략하고 방법이 필요할 것으로 저희 보여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개발 툴 같은 경우는 알게 모르게 사실은 지난 제 생각에 한 20년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국내 이제 개발자들 중심으로 이미 사실은 이런 툴들 도입이 활발한 편이었고요. 실제 프로젝트 계획이나 아니면 뭐 형상 관리 이런 부분들에서는 오픈 소스로 관리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활발한 오픈 소스 도입과 관련해서요. 국내 고객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이제 오른쪽에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조사 결과를 보면요. 오픈 소스를 도입하거나 혹은 도입 예정인 고객과 검토를 하시거나 혹은 하셨다가 실패하셔서 보류 중인 고객, 이 두 고객분들 사이에서는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도입을 하셨거나 도입 예정인 고객 혹은 도입 중인 고객들 같은 경우는 오픈소스에 대해서 어떻게 기술 지원을 예전처럼 받을 수 있을까? 그냥 상용 솔루션 썼을 때처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특히 이제 이미 도입하신 맨 오른쪽에 있는 그 40% 그룹인데요. 이미 도입해서 사용 중인 그룹에서는 특히나 이 응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결국 오픈소스를 도입을 하셨는데 기술 지원은 옛날처럼 되지를 않는다. 뭐 당연히 오픈소스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해서든 해결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애건의가 좀 있으셨고요. 자, 검토 보류 중이거나 도입 예정인 고객분들께서는 오픈소스가 이거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전환을 해야 될까? 라고 하고 스스로 역량을 갖고 이걸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걸 누가 가이드해 줄 수 없을까?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여기서 보면 파란색 부분으로 되어 있는 것들인 거고요. 자, 그 외 응답으로 보면은 이제 오픈소스 전환을 발생하는 당연히 이제 오픈소스니까 보안에 취약하지 않을까? 그 다음에 OSS, 그러니까 오픈소스를 사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예전보다는 옛날에는 한 업체를 사용하면 됐었는데 지금은 종류에 따라서 그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러므로 인해 가지고 관리가 복잡해지는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그런 어려움을 겪는다고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네. 오픈소스 도입하는 기업들이 기술 지원에서 큰 어려움들을 겪는군요. 네네. 아무래도 그러니까 오픈소스를 지원하는 업체가 예전 같으면은 뭐 상용 솔루션이니까 본 회사의 어떻게 제품이고 네. 당연히 지원을 해야 되고 고객한테도 운용을 해야 되겠지만 오픈소스 개념은 기본적으로 공유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지원 체계를 어떤 예전처럼 책임감을 갖고 진행을 하는 업체는 사실 많지는 않은 거죠. 예. 예, 계속해서 몇 가지 이제 뭐 우려사항들을 다시 정리를 해봤는데요. 여러 가지 여기서 보시겠지만 기술 지원이 가장 어려울 것 같다라는 응답이 제일 많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요.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은 자 오픈소스를 도입을 한 다음에 기술 지원을 받지 않았던 그룹하고 기술 지원을 받은 그룹 양단을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기술 지원을 받지 않은 그룹에서 사용률하고 기술 지원을 받은 그룹에서 사용률 보시면은 더블 스코어로 사실 차이가 나죠. 사용률이 굉장히 차이가 나고 있고, 사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도입한 이후에 기술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진다면은 이것들이 계속 확대되고 오픈소스 전환이 성공적으로 간다는 건데 그게 아니라면 사실은 굉장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도움받을 수 있는 채널이 과연 어디냐? 제가 이제 만났던 고객들 보면은 이런 거에 대한 서포트 서비스라는 업체를 찾기가 너무 힘들다. 그리고 이게 좋다고 해서 전환을 했는데 전환하고 나서 보니 이거는 국내 지사도 없고 누구를 컨택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렇다고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맨날 질의응답 날리고 이거에 누군가가 대답할 때 기다리는 거는 되게 실제 이걸 갖고서 운영을 하기는 너무 힘들어 보인다라고 하는 대답들이 많았었습니다. 오픈소스를 전환을 고민하시고 계시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네. 그러면 실제로 전환을 할 때 어떤 방법으로 진행이 되는지 좀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네. 제가 몇 가지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자,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세션 요청을 받았을 때 이제 주제가 어떤 게 좋을지 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저희의 사례를 설명드리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네. 사례를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오픈소스 전환에 대한 어떤 전략과 철학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먼저 간략하게 제가 저희가 어떤 식으로 오픈소스를 전환을 하는지 그 부분에서 장표를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 이후에 저희 실제 사례를 가지고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오픈소스 전환에 대한 프로젝트를 굉장히 여러 가지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뭐 저희의 사실 비즈니스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아웃소싱 비즈니스도 있고요. 아웃소싱 비즈니스 같은 경우는 고객의 시스템을 오픈소스로 전환하는 작업들이 늘상 일어납니다. 지금 현재도 좀 진행 중인 상황인 것들인 거고요. 근데 이런 여러 가지 사례들을 가지고서 저희가 판단을 해봤을 때, 왜냐면은 최초에는 성공률들이 굉장히 높지 않았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오픈소스를 한 번에 전환하려고 한다면, 혹은 단위 시스템별로 전환하려고 그런다면은, 그 시스템 간의 의존성이나 아니면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고려사항들이 충분치 않아가지고 실패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점들이 보여졌었고요. 자, 이런 실패 사례들을 교훈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기본 사상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전환을 하기 전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전환 대상을 정하고 로드맵을 수립을 해야 된다. 이게 없이는 사실은 오픈소스 그냥 어느 날 DB, 이 DB를 오픈소스 DB로 바꿉시다. 이게 하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리고 단기가 아니라 이런 오픈소스 작업이라는 게 중장기에 걸쳐서 몇 개의 페이지로 나눠지는 그런 작업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페이지를 나눠서 애자일하게 오픈소스 전환을 수행해야 된다는 것, 이걸 교훈으로 얻었고요. 세 번째로 보면은 전환 기간 중에 이제 안정화하고 전환 완료까지 기술 지원을 받는 거. 아까 말씀 기술 지원이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하셨고요.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 실제로 이걸 이제 고객분들이 저희가 이제 아웃소싱하는 케이스가 아니고 고객분들이 실제로 수행하는 케이스에서 보면은 어찌됐건 간에 솔루션의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고객분들이 역량이 습득이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간에 홀이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차라리 그러니까 저희가 전체적인 오픈소스 지원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전체적인 운영도 또 맡아서 최종적인 완료 때까지는 저희가 일단 위탁 운영을 해드리고 그 사이에 여러 가지 프로젝트 참여나 교육 세션을 통해서 고객분들의 역량을 키워서 최종적으로 고객분들 스스로 역량으로서 운영을 영위할 수 있을 때 전환을 완료하고 이를 이관하는 모델. 이거 이제 결국 빌드, 오퍼레이트, 트랜스퍼. 그러니까 구축하고 운영하고 최종적으로 위탁, 그러니까 이관하는 그런 BOT 모델이 적합하다라는 그런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이게 단계별로 좀 자세히 좀 설명을 몇 가지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저희 빌드 단계에서는 빌드, 오퍼레이트, 트랜스퍼 3개의 단계로 나눠지는데요. 빌드 단계에서는 저희가 축적한 그 오픈소스 전환 방법론을 따라가지고요. 일단 전환의 타당성, 이게 과연 전환을 했을 때 뭐 절감 효과가 있느냐, 아니면은 뭐 혁신 효과가 있느냐를 먼저 좀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피저빌리티 스터디, 저희는 이제 말이 좀 어려운데요. 한글로 하면 타당성 검토 프로젝트를 먼저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기본적인 로드맵을 수립하고 전체적인 타당성을 분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오픈소스의 각 영역별, 아까 영역이라는 건 뭐 DB, WAS, 일반 인프라 영역도 있고 모니터링 영역도 있고 개발 영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그 현황별로 분석을 해서 그 현황에 맞는 이후 투비 타겟 모델을 선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 DB는 어떠한 모델로 전환하는 게 맞을지, 그다음에 미들로는 어떤 모델로 가는 게 맞을지, OS는 지금 있는 게 맞을지 아니면 다른 걸로 가는 게 맞을지 이런 것들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선정된 이제 타겟 모델로의 전환 방법을 모색을 해서 이제 각 방법별, 이게 뭐 경우에 따라 있겠지만 이런 것들 몇 개의 케이스를 나누게 됩니다. 전환 방법을 케이스를 나누고 그 케이스별로 장단점하고 비용을 분석해서 도입 후 효과를 미리 분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보면은 오픈소스 전환을 결정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 빌드 단계에서, 빌드 초기 단계에서. 그래서 이게 끝나고 나면 오케이, 도입을 하겠다라고 결정이 되면은 좀 더 상세한 분석을 통해 가지고 전체적인 로드맵을 새롭게 또 리바이즈해서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만들어진 로드맵에 따라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페이지를 여러 단계로 나눠서 전환을 수행하게 되고요. 이 빌드 단계, 오퍼레이트 단계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동시에 패러럴하게 일어나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만약에 그러니까 이렇게 페이지를 나눠서 애절하게 진행을 하기 때문에 중간에 실패를 하더라도, 한 페이지가 실패하더라도 다시 돌아갔을 때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보면 최소화할 수 있게 이렇게 설계가 되겠죠. 그리고 저희가 한 가지 또 이제 운영 단계에서 그동안에 이제 교훈과 그다음에 비용 부분에 대한 효과로서 좀 얻을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이런 그러니까 최종 완료 단계까지는 이게 사실 오픈 소스에 보면은 그 커뮤니티 버전과 그다음 상용 버전, 엔터프라이즈 버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커뮤니티 버전은 말 그대로 커뮤니티에서 어떤 라이선스의 과금 없이, 그러니까 라이선스는 사실 오픈 소스는 라이선스라는 개념이 없죠. 없이 쓸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뭐 소위 말하는 공짜 소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커뮤니티 버전을 어느 정도를 채택을 해서 활용을 하게 되면 그간의 어떤 서브스크립션 비용들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비용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이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IBM 같은 경우는 글로벌하게 이런 커뮤니티 버전에 대한 서비스를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 저희 조직들이 있고 이것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전체적인 비용 절감을 노리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뭐 설명은 나중에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IBM이 이 사이에서 결국은 트랜스퍼까지의 운영은 저희가 맡아서 진행을 해드리고 그 사이에 아까 말씀드린 고객의 역량을 키우는 여러 가지 액티비티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패턴이 있습니다. 보면은 모니터링 툴이나 이런 것들은 패턴이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은 IBM 내부에 이제 저희가 자산으로서 오픈소스 기반을 해서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어서 이걸 일단은 디플로이해서 리스크를 줄이는 작업들을 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오퍼레이트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고객분들의 피드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만들었던 로드맵에 반영을 해서 로드맵을 지속적으로 수정해가면서 보완해가면서 전체적인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는 그런 효과를 노리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관을 하게 되겠고요. 이관할 때는 이관 항목을 정의하고 이관 단계에서 이제 이게 완료가 됐는지를 고객분들과 같이 검증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관 이후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커뮤니티 버전의 오픈소스 같은 경우는 향후에 지원을 받는데 용이하시려면은 이거를 상용 버전으로 이관하시는 게 또 도움이 되실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진행을 해드리고 전체적인 유지보수 체계에 대해서 가이드를 드리면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IBM이 전체를 넘겨드리고 나오는 이런 모델로서 저희는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빌드, 오퍼레이트, 트랜스퍼 세 단계로 구분해서 오픈소스 그 전환 방법에 대해서 네.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 IBM에서도 이런 단계를 밟아서 고객 전환을 도와드리고 계신가요? 네네.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고요. 네. 저희가 일단 아까 말씀드린 빌드, 오퍼레이트, 트랜스퍼 단계 각각을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예. 네. 이게 제가 최근에 수행했던 자료를 중심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릴 거고, 먼저 이제 아까 타당성 검토를 위한 프로젝트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 타당성 검토 프로젝트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개요인데요. IBM에서 이걸 하는 이유는 오픈소스를 도입했을 때 이게 효과가 있고, 제가 어떤 고객분들은 의뢰를 받아서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해보면은, 이미 오픈소스를 많이 전환을 하셨어요. 근데 오픈소스를 쓰시는지 모르시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런 경우는 사실 전환 프로젝트를 해도 비용 절감 효과는 크지 않은 경우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이거를 오픈소스로 전환을 할지, 어떤 방법을 할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이 피저빌리티 스터디를 하게 되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그냥 사전 컨설팅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시면은 이제 왼쪽에서 보시면 현행 환경 분석, 그 다음에 OSS, 오픈소스 전환 분석, 그 다음에 TCO 분석, 비용 분석,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전체 로드맵을 수립을 해서 이걸 가지고 여기서 나온 결론을 가지고 이것을 진행할지 말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타당성 평가라고 하셨죠? 네, 타당성 평가라고 합니다. 네. 자, 각 단계별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른쪽에 제가 먼저 좀 양해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고객의 최근 자료를 제가 좀 캡처를 떠가지고 하다 보니까 고객 정보들이 사실 많이 들어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고객분들의 정보는 다 지우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화면이 좀 매끄럽지 않더라도 그거는 미리 좀 양해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예, 일단 피저빌리티 제일 처음에 현행 환경 분석 단계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왼쪽에 보이는 게 이제 상세 액티비티들이 되겠고요. 자료 수집 단계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당연히 최초 단계에서는 이제 양사의 프로젝트 멤버를 모아가지고 TFT를 먼저 구성을 하게 될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저희 IBM 내부에서 방법론에 정의된 템플릿, 오른쪽에 있는 게 사실 템플릿들인데요. 이것을 갖고 현황 자료를 수집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우리 컨설팅 프로젝트와 비슷하겠죠. 그리고 일정 계획이 포함된 이제 상세 수행 계획 당연히 모여서 킥오프를 해서 전달을 드리고요. 자, 보통 이제 현황 분석에서
그 인프라 현황 자료, 뭐 DB가 뭐가 있고, 그다음에 서버의 현황은 어떻고, 스토리성 현황은 어떻고, 그다음에 미들웨어 현황은 어떤지 이 정도를 수집해서 분석하면 될 거로 생각하지만은, 근데 지금은 제가 이제 경험해본 바에 의하면은 사실은 이걸 못지않게 중요한 게 현재 조직과 인력의 현황에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나중에 작용하게 될 거고요. 왜냐하면은 오픈소스를 전환하는데 가장 어떻게 보면 최종적으로 이걸 완성하시고 성공적으로 완료를 하신 데 있어서 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내부 역량의 어떤 그 구축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하셨더라도 나중에 운영하실 수 있는 능력에까지 안 가게 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아지고 오히려 더 혼란이 더 가중되는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처음에 저희가 필요시에는 자료를 요청해서 이런 부분들도 분석에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조직의 어떤 역량 부분들도 결국은 IT 조직에는 뭐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되겠죠. 네. 그리고 오른쪽 부분을 보시면은 이게 그 현황 수집 자료 이제 템플릿들이고요. 뭐 보시면은 이게 제일 위에 있는 것이 이게 지금 그 정의서들, 그러니까 뭐 어떤 영역들이 있는지 이렇게 정의를 돼 있고 각 오른쪽에 있는 것들이 각 영역별로 템플릿들입니다. 이거는 이제 고객분들하고 또 소드화 협의를 해가지고 항목이 어떤 부분들이 없다면 없는 부분들 어떤 것들을 대체할지 이런 부분들 논의를 해서 진행을 하게 되겠고요. 일반적으로 프로젝트 해보면은 사실 이 단계에서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빨리 끝나냐에 따라서 이런 그 현황, 그러니까 로드맵 3 프로젝트가 빨리 끝날 수도 있고 늦게 끝날 수도 있는 그런 생각보다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황 분석이 오픈소스 전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 뭐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엔 사실은 뭐 투비 모델 수립하고 로드맵 수립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겠지만은 네. 현황이 중요하지 않으면 사실 결론이 제대로 나올 수 없으니까요. 네. 분석이 전제돼야 된다. 네, 분석이 전제가 돼야 되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현황 분석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이 차트는 이제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내부적으로 이제 분석을 해서 목표 시스템을 설계하는 단계를 설명을 한 거고요. 이제 오른쪽 부분에 있는 것이 이제 최근에 수행했던 결과를 제가 여기 좀 캡처를 떠서 좀 달아놨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그 고객정보들은 제가 좀 하얗게 좀 블랭크 처리를 했고요. 좀 네. 양해를 좀 드리고요. 여기서 이제 보면은 이 오른쪽 캡처된 부분에서 초록색 부분, 녹색 부분이 이제 2B에 해당하는 부분들인데요. 뭐 여러분들도 똑같은 비슷한 방법으로 이런 것들을 진행하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각 이제 서비스별, 인스턴스별로 해서 어떤 오픈소스 솔루션으로 갈지, 진행할지에 대해서 이제 부분들이 표시가 되어 있고요. 이게 미들웨어 쪽, DB 쪽이 표시가 되어 있고, 이게 어떠한 근거로 인해서 이렇게 산정이 되어 있는지라는 게 이제 그 다음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좀 눈여겨서 보시면요. 보실지 모르겠지만, 끝에 보시면 기술적 난이도라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 기술적 난이도인데요. 이게 목표 모델을 산정할 때 이제 저희가 IBM 방법론 내에서 이거를 산정하는 근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와 여러 가지 자료들, 그 다음에 저희 내부의 전문가들의 경험치들을 반영을 해서 이것을 산정하게 되고요. 이게 결국 나중에 로드맵을 결정하는 단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 아래쪽 보시면은 그 전환 단계별로 이제 저희 전문가분들이 코멘트 주시는 내용들을 정리를 한 것들인 거고요. 이런 부분들도 고려를 해서 나중에 보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또 작용을 하게 되죠. 네. 네, 뭐 몇 가지 화면들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럼 내부적으로 방법론에 어떤 것들이 정의가 되어 있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는 것들인 거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 페이지 같은 경우는 오픈소스 솔루션 정의서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이제 오픈소스 솔루션 정의서는 각 영역, 뭐 DB나 미들웨어 이런 영역별로 공고되는 오픈소스 솔루션하고 이를 어떻게 결정할지에 대해서 이제 근거 자료가 되는데요. 그 좌측 상단에 보이시는 게 솔루션의 영역을 정의한 거, OS 영역, 어플리케이션 서버 영역, 뭐 DB 영역 이런 식으로 정의한 것이고요. 이게 이제 각 영역별로 어떤 계열들이 있고 오픈소스의 계열들이 있고 특성이 있는지, 뭐 DB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 그 SQLDB, NoSQLDB 뭐 이런 식으로 다 정의가 돼 있고 이제 그 아래에 있는 것이 아키텍처 정의서. 그 각 솔루션 아키텍처별로 어떠한 장단점과 고려사항이 있는지 내부적으로 정의되어 있는 것들이고 뭐 그림이 많이 잘렸는데요. 보면은 그 아래에 있는 게 이제 아키텍처 정의서로서 이제 뭐랄까 투비 솔루션 기준 정의서로서요. 그 기준이 어떤 그 기준으로 해서 투비 솔루션이 선정이 될지
정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상단에 있는 것이 미들레어 디시전 트리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순서도 형태로 해가지고 자 이러이러하게 따라가게 되면은 미들레어가 최종적으로는 어떤 것들을 선정돼야 될지, DB도 마찬가지로 DB도 이런 순서를 따라가면 어떤 걸 선정이 돼야 될지 후보군이 나오는 형태로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사실 이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하시게 되면은 이런 이제 날리지들이 쌓이실 거고, 이런 형태로서 정리를 하시게 되면 향후에 이제 프로젝트를 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얼마나 쌓였느냐, 이런 경험들이 결국은 옵소스 전환을 성공하느냐 마느냐를 결정하게 되는 거죠. 자, 이 부분은 또 같은 내용들인데요. 그 이제 주요 체크리스트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DB 같은 경우에 주요 체크리스트, 전환을 했을 때 어떤 것들을 체크해야 되느냐. 근데 이 체크리스트가 중요한 건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전환 난이도 선정하는 부분이 있었었죠. 이때 이 체크리스트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 뭐 제가 DB 전문가는 아니라서 사실 이 하나하나의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해도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최근 사례를 보면은 업무 중요도, 이제 업무 중요도 같은 경우는 고객분들에게 직접 받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업무인지, 어떤 특성을 갖는지, 당연히 이게 그 전환하는 데 있어서 그 순위를 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업무의 특성, 자, 업무가 이게 DB 같은 경우 OLTP성인지 올랩성인지 이런 거에 따라서 솔루션이 가야 될 방향들이 정해져요. 어떤 솔루션이 적합할지. 그 다음에 이중화 구성 여부. 이게 이중화 구성 여부에서 보면 이중화 솔루션, 그 다음에 구성 형태에 대해서 어떤 경우는 오픈소스로 전환이 될 수 없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또 제외하고 가게 되겠고요. 뭐 DB 하시는 분들 알겠지만 PLSQL 개수 같은 경우는 뭐 업무 로직하고 관련 있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게 많으면은 굉장히 복잡도가 높다는 게 되겠죠. 뭐 DB 링크 사용 여부, 데이터 크기 뭐 당연히 데이터가 크면 전환이 힘들 거고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체크리스트를 갖고 이제 앞에 있던 정의서 내용들하고 같이 다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투비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걸 갖고 전환 난이도를 산정하게 되는데 이 전환 난이도가 나중에 굉장히 크게 좌우하게 되는 거죠. 그럼 전환 난이도 산정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총 소유병 TCO 네. 산정도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환 난이도 선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전환 난이도는 이제 각 영역별, 뭐 DB나 미들웨어 이런 영역별, 그다음에 솔루션별로. 이 솔루션도 되게 중요하죠. 솔루션 DB가 예를 들어서 오픈소스 DB가 뭐 몽고DB냐 아니면은 MySQL이냐 이런 것들을 그 솔루션별로 전환 난이도를 각각 산정하게 되는데요. 이제 앞에 페이지에서 설명드렸듯이 이 체크리스트를 따라가다 보면은 이제 어느 정도는 이게 아까 제가 간단히 설명드렸지만은 이거는 되게 복잡할 것 같아. 이런 감은 다 생기실 거예요. 근데 이 차트는 지금 뭘 설명하는 거냐면은 이런 것들, 이런 감만 가지고는 그 난이도를 선정할 수 없으니까 일단 고려사항만 따로 모아가지고 정리한 절차서고요. 이 절차서에 있는 내용들을 갖고 결국 최종적인 점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지금 보시면은 이게 DB하고 와스의 일부를 지금 제가 발췌를 한 것들인데요. 여기 이제 이런 난이도 산정 고려사항들이 이렇게 나와 있지만 사실은 뭐 이 외에도 여러 가지 고려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반영을 해야 되고, 중요한 것은 사실은 이것만은 설명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건 왜냐하면 그때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 전문가분들이 다 또 보시고 그분들의 인사이트, 직관이라고 하는 인사이트를 가지고서 그때까지 경험을 가지고서 이 부분에 대한 보장 작업도 진행을 하시게 됩니다. 네, 말씀하셨듯이 당연히 이제 투비가 결정이 됐으면 비용 분석을 해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앞서 이제 말씀을 좀 잠깐 드렸었는데요. 이제 비용 분석하고 로드맵 수립 이 두 가지 과정이 남았는데, 이 비용 분석하고 로드맵 수립 과정은 이제 서로 순서가 서로 바뀔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최근에 진행한 케이스는 저도 지금 바꿔서 좀 진행을 해봤고, 왜냐면은 로드맵 수립에 대해서 케이스가 여러 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이 케이스별로 일단 장단점을 분석을 정성적으로 하고, 그 케이스를 사실은 다 또 비용 분석하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거 중에서 그럼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방안을 뽑아서 비용 분석을 하는 케이스가 있고요. 거꾸로 이제 비용 분석을 해서 효과가 가장 큰 방향으로서 로드맵을 수립을 해보자 해서 로드맵을 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가지는 어떻게 보면은 parallel하게 진행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서로 또 아이터레이션을 하는 과정을 거쳐가지고 최종적으로 적합한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 그 산출물 예들인데요. 뭐 제가 말씀드린 이게 특히나 비용 부분은 더 민감한 고객 정보라서 이거는 그렇죠. 좀, 예, 네. 많은 것을 보여드리지 못하는 부분 좀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단에 있는 여기 오른쪽에 있는 캡처 부분 상단에 있는 부분들이 로드맵을 이제 몇 가지 케이스 여기 같으면은 케이스 1, 2 살짝 보이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로 수립을 한 것을 설명하는 거고요. 이제 아래에 있는 것들이 이제 비용 효과를 분석을 할 때 사실 비용 효과 분석이라는 게 고객의 정보들을 모든 것을 다 오픈해 주실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 고객분들과 그 사전에 전제사항들을 협의를 합니다. 그런 전제사항들을 협의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비용 효과 분석에 들어가게 되겠죠. 이것은 이제 그 비용 효과 분석의 예시고요. 오른쪽에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게 전후 효과, 그러니까 4년 동안의 그 전체적인 비용에 대해서 효과를 분석하게 되는 거고, 대부분 이제 고객분들은 보면 이 비용 효과 분석을 보고 가면 되겠구나. 혹은 가도 효과가 없겠구나라고 네. 보통 판단을 많이 하시게 되고 가장 관심이 많은 영역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최근에 진행했던 이제 로드맵 수립 단계에 대한 한 예시인데요. 요거를 설명을 좀 간단히 드릴게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스템 그다음에 그 영역별로 그 전환 난이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 최초 또 현황 조사할 때 보면은 시스템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부분들을 고객들이 평가를 해주신다고 하셨고 이 두 가지 데이터가 가장 중요한 데이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되게 간단한 방법으로 이건 진행한 케이스고요. 맨 왼쪽에 전환 난이도 산정 부분에서 보시면은 일단은 이 세 가지 스쿼드, 그러니까 중요도, 그 다음에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미들웨어 영역하고 DB 영역 두 가지를 했고요. 두 가지 영역들을 각 서비스별로 스코어를 합산을 합니다. 혹은 솔루션별로 다 이 스코어를 합산을 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난이도를 합산한 결과 뭐 10점부터 88점까지 나와 있죠. 예. 이게 전체적인 스코어가 나오게 돼 있고 이것을 소팅하면 당연히 오른쪽에 이제 전환 우선순위 결정해서 랭킹이 먹여지겠죠. 그러면 이제 전환 우선순위가 1순위가 당연히 높은 거고요. 높다기보다는 1순위가 제일 쉬운 거죠. 네, 쉬워서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고.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만 이게 이런 스코어와 이런 뭐 방법론만 갖고서는 사실은 정확하게 되지는 않고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보면은 사람의 영역, 예술의 영역 같은 그런 부분이 되는데요. 저희 이제 전문가분들이 이걸 다시 보시고 이때까지 경험과 직관들을 반영을 해서 이것들을 조정하는 단계를 거칩니다. 그리고 이렇게 랭킹이 나온 것을 몇 개 단계로 쪼갤지 그리고 그 단계에서는 어떤 시스템을 전환할지를 결정을 해서 오른쪽에 보시면은 지금 같은 경우는 3개의 페이지를 나누게 됐죠. 그래서 3개의 단계로 나눠지는 혹은 뭐 몇 개, 이게 뭐 10개가 될 수도 있고요. 뭐 적게는 한 번에 갈 수도 있는 경우들도 나올 수 있겠죠. 적다면은.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런 페이지를 나눠서 최종적으로 이런 전환 방법에 대해서 권고를 드리고 이 로드맵이 오픈소스로 전환하는 결정이 된다면은 이것을 근거로 해서 이제 실제 작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로드맵 수립에 이렇게 자세하게 과정을 소개해 주셔서 저도 네. 많은 거를 알게 됐는데 네. 그러면 실제로 오픈소스 전환 단계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아까 여기서 보시면은 피저빌리티 스터디가 이제 끝난 거예요. 맨 왼쪽에 있는 부분들이. 그리고 그걸 가지고서 추가 분석을 하고 제가 뭐 설명을 잠깐 놓치긴 했지만은 처음에 피저빌리티 스터디에서는 어플리케이션의 상세적인 분석까지는 좀 힘듭니다. 시간상.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반영해서 로드맵을 좀 더 보완을 하고 이것을 이제 오픈소스로 전환을 하시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IBM에서 권고드리는 가장 어떻게 베스트 프랙티스는 이것들을 페이지를 나눠서 전환을 하는 거고요. 그것을 전환하고 전환 사이 안정하고 운영하는 그런 단계들을 거칩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IBM의 방법론 같은 경우는 이런 운영들을 저희가 맡아서 진행을 하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페이스3 전체적인 안정화 전환이 끝났을 때 전체적으로 고객분들에게 이관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때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이런 전환에 경험이 있는 인력들이 참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고요. 얼마나 경험이 있느냐가 결국 성공의 여부를 좌우하는 것들이고 IBM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팩토리라는 글로벌 조직이 있어요. 이 조직을 이용해서 이 사례가 이런 사례를 질의를 하면은
이걸 해봤던 사람들을 수배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게 되는 것들인 거고요. 그만큼 경험에 의한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좀 뭐 구현 설명을 좀 드리면은 오픈소스 아까 왜 저희가 그러면 이 오픈소스 도입 때 위탁 운영을 하느냐, 이게 사실은 기술 지원에 대한 부분 때문에 그런 것들인 거고요. 이 화면에서 보시면은 이제 오픈소스 도입을 하셨던 운영에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이 오픈소스가 되게 다양하기 때문에 지원업체를 여러 업체를 컨택하고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복잡성이 생기는 부분, 그 다음에 비용 절감하려고 오픈소스 전환을 했는데 이게 관리 인력들이, 운영 인력들이 그 수준에 가지 않아서 새로 신규 채용을 통해서 인건비가 더 나가는 그런 인건비 증가 부분. 세 번째는 아까 얘기했지만은 뭐 커뮤니티 소스로 전환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지원에 책임이 없기 때문에 이랬을 때는 커뮤니티에 가서 말 그대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질의를 하고 이걸 응답받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럼 뭐냐면은 장애가 발생했는데 응답이 날 때까지 한참 기다리고 있으면은 시스템이 살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있겠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들이 있고요. 이것을 그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IBM 내부적으로 고민을 오래전부터 해왔었고, 저희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사내에 있는 유지부수 조직을 통해 가지고 한 150가지 정도의 오픈소스를 선정을 했고요. 뭐 제가 아직 업데이트가 되지 않지만 어제 본 거는 한 100가지 정도 추가를 하신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한 250가지 정도 오픈소스에 대해서 기술 지원하는 서비스, 특히 이제 커뮤니티 번에 대해서 서비스를 하는 것들이 제공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중간에 저희가 기술 지원을 하고 저희가 위탁 운영을 통해 가지고 전체적인 고객의 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들이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들이죠. 오픈소스 전환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으로 느끼셨던 기술 지원 부분을 위탁 그렇죠. 운영을 예, 위탁 해주신다고. 운영과 네. 저희의 그러니까 오픈소스 커뮤니티 버전에 대한 소스 지원을 통해서 해결을 한다는 말씀이죠. 예. 그럼 이관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예, 이관을 최종적으로 이제 이관을 네. 해야 되고요. 자, 이제 그 여기까지 왔으면 다 모든 게 다 성공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객분들도 왔을 때 되게 안정화된 것 같고 이제 이관을 해야 되겠다라고 시작이 되면은 당연히 이제 그 기술 습득부터 하셔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기술 습득이라는 거는 꼭 이관 단계 하시는 건 아니에요. 프로젝트 초기 단계부터 고객분들 같이 참여를 하셔가지고 전환 프로젝트에 참여하시고 거기에서 그 스킬을 쌓으실 수 있을 거고, 중간중간에 저희가 프로젝트 멤버들 교육하는 형태, 그 다음에 워크샵 형태,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스킬을 쌓으시게 됩니다. 이 부분들은 점진적으로 쌓으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이제 최종적으로 산출물하고 지침서가 작성이 돼서 이관이 될 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필요시에는 중간에 사용했던 커뮤니티 버전의 소스들은 엔터프라이즈 버전으로 전환을 해서 뭐 향후에 이게 필요하시다면, 그게 더 편하시다면은 그걸 갖고 안정적으로 운영하실 수 있도록 전환을 하고, 그 다음에 향후에 운영 체계, 유지보수 체계에 대해서 저희가 가이드를 드리고 저희는 이제 최종적으로 인사를 드리고 나오게 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합니다. 예. 그렇군요. 네. 지금까지 그 이상형 실장님께서 효과적인 오픈소스 전환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셨는데요. 그 발표 진행되는 동안 질문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이 가운데 몇 가지 뽑아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픈소스를 이제 오픈스택을 활용한 프라이빗 클라우드 구축을 해보셨다는 분께서 질문 네. 주셨습니다. 오픈소스지만 생각보다 안정적이어서 좋았는데 아무래도 안전성 측면에서 다소 불안한 게 사실이라고 네. 하시면서 오픈소스와 상용 간 차이는 안정성일까요? 비용일까요?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선택할지 기준이 항상 애매합니다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사실 두 가지 다죠. 안정성과 비용 다고요. 사실 오픈소스 결국은 책임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큽니다. 뭐냐면 상용 소프트웨어라는 거는 그 오픈소스를 가지고 이제 상용으로 저희 자회사의 레드햇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계시는데, 결국 그것에 대한 기술 지원에 대한 책임을 갖고 그 담당자가 있고 그거를 지원하는 조직이 있다는 건 차이일 수 있을 거고요. 그게 결국 안정성으로 이어지게 되겠죠. 근데 사실 뭐 비용적인 측면에서 약간 우스개 얘기지만 대부분의 고객분들이 오픈소스를 쓰는데 돈을 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당연히 사실은 뭐 안정성을 위해서는 그러니까 상용 지원 버전을 쓰시는 게 더 맞으실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커뮤니티 버전을 쓴다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사실 그것을 운영하실 수 있는 역량이 있으시면 가능하시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커뮤니티 버전에 대해서 그게
서브스크립션 비용은 나오지는 않거든요. 그런 버전에 대해서 운영 서포트를 그러니까 기술 지원하는 그런 서비스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사용하셔가지고 진행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당연히 비용을 위해서는 그냥 커뮤니티 버전을 쓰시는 게 맞겠죠. 근데 이거는 어떤 특정한 기준보다는 어떤 면에서 중요한지의 차이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섞어서 쓰시는 고객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들은 커뮤니티 버전, 뭐 실제로 저희가 지금 클라우드 전환 프로젝트, 프라이빗 클라우드 전환 프로젝트 하는 데서 있어서도 보면 한 절반 정도는 커뮤니티 버전을 쓰시고 뭐 절반은 상용 오픈소스를 쓰시고 계시거든요. 네, 그렇게 조정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보통 오픈소스라고 하면 무료라는 이미지가 너무 강하셔서 네. 그렇게들 이제 오픈스택 같은 경우는 네. 커뮤니티 버전을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저희도 한 몇 년 전에 그 커뮤니티 버전을 갖고 그 구축하는 프로젝트를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담당자분을 만나보시면은 사실 그때는 좋았는데 관리를 하시니까 너무 힘드시다라는 말씀, 피드백을 들었던 경우들도 있거든요. 예. 말씀하셨듯이 이제 기술 지원이 오픈소스의 가장 큰 난관이다. 네네. 네. 질문이 굉장히 많아서 다음 질문 바로 드릴게요. 마이그레이션을 꼭 단계별로 진행해야 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이 전환해야 되는 것들이 작다면 사실 마이그레이션 한 번에 갈 수 있죠.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어느 정도의 보통 오픈소스로 갈 때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실패하는 경우들이 많은 게 뭐냐면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해보자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DB 저게 좀 중요도가 덜한 DB니까 저거를 먼저 오픈소스로 가보자라고 이렇게 진행하시는 경우들을 많이 봤어요. 근데 막상 또 꺼내가지고 진행하다 보면은 이게 여러 가지 디펜던시들이 많아서 이제 단계별로 진행하실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처음에 어떻게 연관도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분석 단계를 굉장히 크게 거치셔야 되고 그거에 대한 시간을 많이 쏟으셔야 되고 그거를 가지고서 저희가 진행을 하다 보면 결국은 이게 단계가 나눠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를 설명을 드렸고 그게 그래도 안정적이고 향후에 뭐 어떻게 점진적으로 진행하고 혹시나 실패했을 때 영향도가 적게 갈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걸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네. 꼭 단계별로 진행을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네. 첫 단계에서 분석을 좀 철저히 하셔야 된다. 네, 분석을 철저히 해야 되고 네. 시스템이 만약에 굉장히 마이그레이션 대상이 많다면 당연히 단계를 나누시는 게 더 낫겠죠. 예. 그렇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오픈소스를 적용할 경우에 이론적으로는 많은 장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저희 같은 중소기업의 경우 전담하는 직원이 없다면 유지보수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네. 이런 경우에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중소기업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중소기업 근데 네. 참 답변 드리기는 좀 곤란할 문제 같은데 네. 근데 모든 것은 사실 비용은 따르는 것들인 거고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앞선 질문에서 말씀드렸듯이 사실 오픈소스로 전환을 하시는데 이게 이제 커뮤니티 버전으로 전환을 하신다는 의미로 저는 이해를 했어요. 왜냐면은 이 상용 소스를 쓸 경우는 또 비용이 나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아까 했지만 저희는 그 커뮤니티 버전에 대한 지원 서비스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사용해 보시는 게 가장 그래도 비용이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혀 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들인 거고요. 그 오픈소스로 전환하시고서 그 커뮤니티 버전으로서 어떤 절감효과를 누르시고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는 뭐 IBM의 뭐 이런 커뮤니티 버전 유지보수 꼭 IBM이 아니더라도 다른 또 벤더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용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라이선스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커뮤니티 버전 쓰시고 그것에 대한 기술 지원을 위탁을 하시라 하는 기술 지원에 대해서 네. 유지보수성의 그런 서비스이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을 뭐 연간 단위의 계약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갈 수 있고 그게 일반적인 서브스크립션 비용이나 라이선스 비용에서는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렇군요. 중소기업의 경우 전담 직원이 없더라도 위탁을 하시는 편이 훨씬 비용을 줄이는 편이다. 네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또 오픈소스를 시도를 해보신 분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오픈소스를 사내에 도입해보고자 했지만 경영진을 설득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셨다고 경영진을 사로잡을 만한 노하우를 물어보셨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대부분의 고객분들이 아까 비용 분석 부분이 있죠. 그 비용 분석 부분을 가지고서
경영진께 보고를 드리고 보통 설득을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그 비용 절감이라는 그 주제만큼 사실 가장 사실 직관적이고서 직접적인 주제는 없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아까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IBM에서 가장 큰 부분은, 그러니까 오픈소스 도입을 가장 크게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결국 혁신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오픈소스 혹은 또 뭐 요새는 클라우드 얘기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것들에 대한 도입이 되지 않으면 그 업계에서, 그 인더스트리에서 베스트 프랙티스로 되어 있는 그런 솔루션들, 오픈소스들, 이런 것들의 도입이 되게 더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될 거고요. 자료를 제가 따로 갖고 있지는 않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뭐 IDG 자료나 이런 자료들을 가지고서 진행을 해보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항상 많은 요청을 받는 부분들이 하고요. 그러시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질문이 조금 더 있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네네. 발표해 주신 실장님께서 오늘 수고 많이 하셨는데 그 소감 한마디와 왜 IBM의 오픈소스 전환 맡기시라 이 이유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네. 아무튼 뭐 이런 기회를 갖게 돼서 굉장히 기쁘고요. 영광입니다. 그리고 어찌됐건 오픈소스는 이제 시장의 대세이시고 지금 질문하신 그런 질문들 굉장히 사실은 제가 많이 받는 질문들이에요. 여기저기 다니다 보면은 뭐 이게 왜 가야 되느냐,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도 굉장히 많겠지만은 결국은 모든 것들은 다 혁신을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여기서 뒤처지게 되면은 결국 혁신이라는 골에 다다를 수 없는 그런 결과가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난관이 있으시겠지만 이 세션이 모쪼록 도움이 돼서 오픈소스로 성공적으로 전환하시는데 한 툴의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예. 그 추가적으로 뭔가 질문이 있으시거나 네네. 좀 IBM의 조금 위탁 그 서비스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은 그 실장님께 이메일을 드리면 될까요? 네, 저희 네. 이제 이런 요청들 받으시는 담당자분이 있으시고요. 예, 요청을 해주시면은 저는 팀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네. 저희 팀을 통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올쇼TV는 여기까지입니다. 웨비나 발표 자료와 다시 보기 일주일 안에 업데이트됩니다. 그리고 내일 오전 10시 30분 엔터프라이즈에 특화한 AI 검색 기술 왓슨 디스커버리 웨비나가 진행됩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